여러 번 그림 보시다가 문득, 저 달은 왜 저기 있지? 하고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왜 화가는 수많은 자리 중에 바로 저기에 달을 그리기로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의 그림에서 출발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각자의 하늘에 달을 그려 넣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그림,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조선시대 왕의 자리, 그 어좌 뒤에 항상 굳건히 서 있던 병풍이잖아요. 말 그대로 왕, 그 자치를 상징하면서 우주의 질서와 장엄함을 꾹꾹 눌러 담은 그림이죠. 이름처럼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산봉우리가 아주 위험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해는 오른쪽에, 달은 왼쪽에 딱 자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왜 하필 여기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약속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잠시 1월 호봉도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화가들의 하늘을 좀 여행해 봐야 해요. 우선 이야기가 담긴 상징의 달부터 만나볼 거고요. 다음엔 화가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감정의 달을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달까지 보고 나면 아마 우리가 찾던 답에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여정지로 떠나볼까요? 바로 상징의 달입니다. 여기서 만날 달들은요, 그냥 밤하늘을 밝히는 동그란 천체가 아니에요. 저마다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하나의 기호, 어떨 땐 살아있는 등장인물 같기도 하죠. 일단 이 두 그림의 차이부터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다르지 않나요? 왼쪽은 일본 목퍼나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평평하고 고요한 그래픽 같은 달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반고흐의 붓끝에서 에너지가 막 폭발하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죠. 이 두 개의 달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은 오래된 전설을 속삭이고 다른 한쪽은 한 인간의 내면을 막 절규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특히 동양 그림에서 달은 그냥 차갑고 동그란 돌덩이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딱 가지고 우리가 아는 옛날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림 전체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바로 안도 히로시게의 이 작품처럼요. 보세요. 이 달은 진짜처럼 보이려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완벽한 원이잖아요. 왜냐, 이 그림은 실제 밤하늘을 그리려는 게 아니거든요. 달에는 토끼가 산다는 그 전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은 이야기의 상징적인 배경, 딱 그 역할에 충실한 거죠. 우리나라 화가 이중섭에게 달은 또 다른 상징이 돼요. 이 그림 좀 보세요. 그냥 크고 대담하게 턱 하고 칠해놓은 노랑 원이에요. 전혀 부드럽거나 낭만적인 달이 아니죠. 저 거친 까마귀들이랑 어우러져서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뭐랄까 지독한 외로움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요. 신기하게도 달의 형태가 단순해질수록 그 상징적인 힘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점을 아마 김원기 화가의 작품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김원기 화가는 달과 나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남긴 거죠. 색, 형태, 구도, 이런 것들로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상징으로서의 달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어떤 집단의 이야기가 담긴 상징의 달을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바로 감정의 달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화가 개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낭만주의나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달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막 들끓는 기쁨, 슬픔, 불안 이런 격렬한 감정들을 확 쏟아내는 캔버스,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아마 달에 자기 영혼을 가장 격렬하게 쏟아부은 화가를 꼽으라면 단연 빈센트 반 고흐일 겁니다. 고흐에게 밤하늘은 그냥 어둡고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살아 꿈틀대는 그런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고흐의 월출을 한번 보세요. 달이 조용히 떠오르지 않죠?
저 두껍고 꽁틀거리는 붓터치가 만들어내는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마치 하늘을 불태우면서 쾅 하고 터져나오는 에너지 덩어리 같아요. 이건 그냥 달을 그린 게 아니에요. 달을 본 고흐의 감정,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카로운 초승달이 별이랑 저 사이프러스 나무랑 심지어 길까지 전부 하나로 뒤엉켜서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달이 혼자 고고하게 빛나는 게 아니라 고흐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이 역동적인 우주의 한 조각인 셈이죠. 자, 이번에는 감정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걸 볼까요? 에드바르 뭉크의 달빛입니다. 이건 물결 위에서 부드럽게 반짝이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바다를 쫙 가르면서 캔버스 맨 아래까지 쭉 뻗어내리는 저 단단한 빛의 기둥 좀 보세요. 저건 그냥 빛이 아니죠. 떨쳐낼 수 없는 어떤 깊은 고독이 기둥이 되어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샤갈의 그림을 봐야죠. 샤갈의 달은 마치 이 연인들만을 위한 낭만적인 무대 조명 같아요.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이 연인들의 꿈과 사랑을 저 크고 노란 달이 온화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달은 현실을 환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마법 같은 장치가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달이 상징도 되고 감정도 되는 걸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가의 관심이 달 자체가 아니라 달이 쏟아내는 바로 그 빛에만 꽂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세 번째 여정입니다. 빛으로서의 달을 만나러 가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그림을 보는 포인트를 좀 바꿔야 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에서는요, 달이 어디 있나 하고 달 모양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달에서 나온 빛이 풍경에 어떻게 닿고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떻게 스며드는지 바로 그 빛의 움직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윈슬로우 호머의 이 그림이 정말 완벽한 예시가 될 것 같네요. 사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쵸?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은 저 거친 파도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빛의 조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달 그림이라기보단 빛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어마어마한 힘에 대한 그림인 거죠. 휘슬러의 그림으로 오면 접근법이 훨씬 더 미묘해져요. 저기 멀리 찍힌 작은 금빛점, 저게 달이거든요. 정말 저게 다예요. 하지만 바로 저 희미한 빛이 만들어내는 안개 낀 분위기, 그 자체가 이 그림의 전부인 거죠. 달빛이 강이랑 하늘, 도시의 경계를 사르르 녹여서 하나의 고요한 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제는 빛의 질감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앤드루 와이어스의 달빛은요,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뭐랄까 마치 수술용 칼날처럼 정교해요. 빛이 너무 선명하니까 우리가 맨날 보던 저 평범한 집이랑 나뭇가지가 갑자기 되게 기묘하고 낯선 외계 행성의 풍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낭만적인 빛이 아니죠.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인 빛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달을 상징으로도 보고 감정으로도 보고 또 빛 그 자체로 바라본 화가들의 하늘을 쭉 여행해봤습니다.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자리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과연 화가의 하늘에서 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화가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입니다. 다시 한번 1월 오봉도를 떠올려 볼까요? 달이 왼쪽에 있었던 건 천문학적으로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오른쪽에 있는 해, 즉 양의 기운과 완벽한 짝을 이루는 음의 상징으로서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림 전체의 완벽한 조화와 위엄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구도상의 결정이었던 거죠. 결국 모든 화가에게 달의 위치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거나 그림 속에서 달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일까요? 오래된 이야기를 품은 상징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신비로운 빛 그 자체일까요?